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여러 동의 빌라 재건축, 그러니까 빌라가 여러 동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 동의 빌라 재건축도 집합건물법으로 가능할까요?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문으로 있는, 그리고 수송도 하고 있는 빌라 재건축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실제 이런 질문과 같은 사안이 문제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질문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인천에 있는 빌라 소유자입니다. 저희 빌라는 3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된 지 약 40년이 되어서 매우 낡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처럼 여러 개의 동짜리 빌라를 한 개의 주상복합 건물로 준공, 즉 지으려고 할 때 반드시 도시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만 가야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처럼 집합건물법에 따른 그런 재건축도 가능한 것인가요? 가급적 저희는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런 빌라 재건축을 제가 집합건물법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 논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관련된 법규를 몇 개 제가 나열해 놨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게 도시정비법이라고 하죠. 약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게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택법,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자, 이 네 가지 법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법을 제가 굳이 거론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재건축의 대부분은 이 네 가지 법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특히나 이 도시정비법, 이런 도시정비법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아파트 재건축이에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진행된단 말입니다. 특히나 재개발, 노후화된 곳에서 어디 구역 재개발, 몇 지구 재개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근거법이 바로 도시정비법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재건축, 대부분의 아파트 재건축은 보시는 것처럼 도시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게 소규모 주택 정비법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는 것인데요. 한번 보시면 자율주택 정비사업, 보시는 것처럼 주택이 있잖아요. 주택이 있으니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같은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재건축을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하게끔 해놨습니다. 여기에 도시정비법하고 다른 게 뭐냐면 대단지의 아파트보다는 규모가 작아요. 작다 보니까 절차를 조금 간소화했습니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위한 사업과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가로구역, 어려운 용어긴 한데 큰 도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구역이 큰 도로로 둘러싸인 그런 구역, 이 네 면이 모두 큰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이 둘러싸인 부분이 1만 제곱미터 아래다.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런 법이 바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에요. 이런 소규모 재건축과 소규모 재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 만든 법이 바로 소규모 주택 정비법입니다. 자, 그 다음 주택법. 이 주택법은요, 전통적으로 단독주택 재건축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또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운하우스 이런 것처럼 타운하우스, 고급 빌라 이런 것들은 주택법에 따라 가지고 전체 지분 95% 확보해 가지고 재건축이 진행되기도 해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유로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로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택법으로 가요. 자, 이런 법이 있고요. 자, 이제 드디어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있어서도 여기에도 재건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규정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다음 보실게요. 이렇게 집합건물법에 47조
재건축 결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자세히 보실 것이고요. 돌아가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재건축 관련된 법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재건축 관련된 법규는 총 4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특히나 이런 법을요, 이걸 이제 보통 공공재건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이런 것들은 민간재건축이라 하고요. 주택법도 사실은 민간재건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관에서 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관에서, 즉 관할 관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규정들을 주택법에는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합건물법, 여기에는요 관에서 규율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건축 허가 가기 전까지는 이런 재건축 사업의 주체, 보통은 조합이잖아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에서 강한 통제가 있는 공공재건축, 이게 아니고요. 민간재건축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관의 적용이 거의 없는 이런 재건축, 이게 바로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4가지 방법이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건축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시정비법, 소규모 주택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법, 이 법 중에서 하나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